네, 반갑습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채연입니다. 네. 이렇게 큰 무대에 일단 제가 초청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미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그룹에 초청이 되어서 제 스토리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한갑이 지나니까 제가 아무것도 이런 컴맹이라서요. 이런 미팅이 되게 생소하고 어색하고 되게 두려웠던 일이었는데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이 사업을 줌으로 진행하면서 저희 팀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제 아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이 되어서 너무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안 보여서 제가 좀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스토리를 지금부터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한 지 지금 한 20년째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년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들과 딸과 같이 남편과 가족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 사업이 처음부터 비전으로 오거나 뭐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방문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일 12년 했었고요. 중간에 교육 사업 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피자 가게라는 다양 사업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 아이 학습지 하나 시킬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아이 학습지를 하나 시켜야 되겠다는 큰 마음을 먹고 제가 그 학습지에서 선생님을 저희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우리 아이 테스트에는 그 선생님 모습 보면서 제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평택이긴 하나 제가 딸 부잣집 막내딸이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항상 아버지가 손을 벌리면 돈을 주셨고 항상 꿈이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게 우리 막내딸의 아버지의 꿈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9년 동안 연애한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못할 사유가 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결혼을 오래 했고 제가 선택한 남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바로 제가 결혼을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지만 그 수입이 녹록지 않고 늘 저를 발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학습지 테스트를 받으러 온 선생님을 테스트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뭘 잘하는지를 제가 체크하지 않았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 시간에 저는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폭탄 머리를 하고 있고 주변은 너무 너그러져 있는 그 모습에 약간 부끄럽긴 했지만 제가 그 상담이 끝난 이후에 선생님한테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가요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선생님 그거 하면 돈 벌 수 있나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손에 이끌려 나가서 제가 그 일을 12년 동안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제 손으로 벌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학습지 교사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되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17평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최선을 못하고 직장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겨서 진짜 부모님을 17평 임대 아파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처럼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나 가정에 신경 안 쓰고 직장에 최선을 다했더니 승진도 빨리 되고 수입도 많이 벌게 되고 일이 너무 재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즈음에 제 삶의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40대 제가 초반에 몸이 아플 거라는 거, 저에게 정말 중병이 걸려서 수술해야 되겠다는 거 한 번 상상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 아픈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지한 짓을 제가 한 거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진통제를 먹고 일을 하고 직장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즈음에 어느 날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119에. 그래서 갔더니 수술을 안 하면 죽게 생겨서 어쨌든 제가 수술을 9시간 이상 대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대수를 받고 9개월 동안 쉬는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수술 받고 제가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생각하고 열심히 산 만큼 배신감 느껴졌고 너무너무 우울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돌아보면 원인은 돈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9개월 동안 쉬는 동안에 몸이 아파 쉬고 제가 회사를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사가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 걸 제가 느끼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달 나오는 그 돈이 안 나왔고요. 그냥 그때 자신의 앞으로 이제 내가 저한테 주어진 삶은 덤으로 얻어진 삶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돈 같은 거 안 벌고 정말 남편이 벌어다 드는 그 돈만 갖고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을 즈음에 우연히 남편의 지인인 치과의사로부터 이 사업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우울했고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정말 비전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날도 그 스폰서님 모시고 저희 집에 와서 다과상을 차려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치과의사인데도 이 사업을 한다는 그 말에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아메가 의심스럽진 않았어요. 왜냐면 4년 전에 제 친구 교사 부부가 아메를 해서 저희 집에 제품을 박스 팔아먹고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메가 영업이고 판매고 안 좋은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의사가 왜 이 사업을 할까? 저 사람 진짜 의사 맞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저를 현실 점검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같이 이렇게 사모님 같이 열심히 사신 분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리고 쌓이는 일을 해라고. 지금 12년 동안 열심히 사시고 직장 생활 했는데 결국 그만두시고 남은 게 뭐냐고 이렇게 묻는 대답에 제가 답할 거리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몸이 너무 아픈 상태이고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고 굉장히 우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제 마음에 방어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난 안 할 거고 이제 2번 다시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아메이 사업은 2년에서 5년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사모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나이인데 지금까지 쌓이지 않는 일을 하셨다면 2년에서 5년 동안은 쌓이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그 말도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수입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데 그냥 아메는 안 할 거고 안 하고 싶은데 그 수입의 원리가 너무 제 가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을까? 내가 아는 아메는 누군가한테 제품을 팔아야 되고 누군가 끌어들여야 되고 정말 많은 그런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만 될 수 있는 일 같은데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이 그냥 학습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면 이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집안에 우울증 환자 하나 있으면 집안이 다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분 말에 그래 당신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공부하고 재밌게 뭐 이렇게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어. 바람 쐬고 보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시길래 그냥 제가 성격이 원래 내성적인지라 그냥 알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한 거를 가지고 제가 이런 미팅 장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5번의 미팅을 약속해 주셨어요. 5번을 들어보시고도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그 말 끝에 제가 스폰서 권유에 못 이겨서 첫 번째 미팅은 제가 나가게 됐고요. 나가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저도 너무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제 상태로 다 남 평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잘나 보이는데 왜 사업을 할까? 저분은 해야 되겠네. 그냥 제 나름대로 사람 평가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쨌든 5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 미팅을 지키기 위해 4번째 때 제가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고 아메 사업의 조금의 관점을 바꿔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4번째 강사가 제가 든 OM이었었거든요. 어떤 여성 사학과였었고요. 그분은 저 같은 상황이었고 몸이 안 좋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아메를 만나서 지금은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사업을 통해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시다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고 그분의 삶이랑 제 삶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 반 내내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 어쩌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월천이라는 돈이 저한테 와닿지 않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직장 생활 다닐 때만큼의 수입이 그 수입이 죽을 때까지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5년을 제가 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중간에 또 어쨌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해보려고 했고요. 제가 그 교사 생활할 때 그 본사로부터 어쨌든 신임을 받아서 대전에 제가 사업부를 하나 차리게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그 교육 사업이었죠. 2년 몇 개월 만에 제가 1억 얼마를 까먹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이 그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걸 정리하면서. 그때 제 개인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3천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사장으로 있었고 5천까지 마이너스를 해줬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이너스 3천까지 썼는데 그 돈을 남편이 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여보 우리 얘기 다 하라고 했어요. 뭐든 다 해결하고 지하실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요 목에서는 나 마이너스 3천도 있어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인데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은 했는 일마다 잘 되고 저는 했는 일마다 안 돼갖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이 정도 상처는 내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빚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3천의 빚이 내 마음의 빚이 아메이의 그 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이사 5년만 해서 내가 그 3천을 정말 깨끗이 갚고 남편한테 기쁘고 살고 그 만들어진 인생 수입을 죽을 때까지 살면 우리 두 아이에게 부모로서 손 안 걸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단순한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 와이가 제가 5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5년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미에 집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내성적이고 제가 서울에 살다가 성주로 왔기 때문에 인맥도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팅을 나오게 되고 아미의 본질과 가치를 알면서 정말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왜 힘든 사람들 있어요. 약간의 우울증이 있고 병원 다니는 이런 분한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도 제가 플래튜님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분의 친구가 되어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그걸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는 사업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도 제가 플래튜님에서 다양한 주자가 됐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했으나 너무 아미의 비전과 가치도 너무 크고 수입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제가 해야 될 행동들은 정말 한 발짝도 못 옮기고 있을 때쯤 정말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미팅을 그때만 해도 오프라인 미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청주이기 때문에 되게 미팅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수원이나 서울로 다니면서 미팅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또 너무 많은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에 소홀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아이들 돌보자는 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해서 그냥 바람 쐬고 그냥 아미의 제품 쓰지 무슨 사업을 하냐고 이렇게 뜯어말렸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랑 잘 안 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미를 통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싸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잘은 못했지만 제가 잘 지켰던 원칙,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놓지 않고 정말 남편이 이혼을 할래, 아미를 선택할래 했을 때도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미를 선택했던 이유, 이혼도 안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명확히 돼서 남편이랑 어제 되게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국은 본인이 미국에 본사를 다녀오게 됐어요. 왜냐면 저의 고집을 못 꺾고 그만두질 않으니까 또 정말 식품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본사를 갔다 오고 나서 남편이 허락을 했습니다. 본인이 대기업을 10몇 년 다녀봤지만 어쨌든 회사나 이런 면에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와서 자기만 끌어들이지 말고 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저보다 더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크게 갖고 있고 지금 24년 동안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좀 맞는 사업이라 좀 꾸준히 잘 되고는 있지만 아들한테도 그거는 절대 아니다. 앞으로는 아빠 세대에서 이게 되지만 너는 아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정말 아메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됐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한테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오프라인에 없어지면서 어떻게 지낼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모든 줌으로 했을 때도 저는 줌이 처음에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줌을 하고 이런 게 제가 잘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카페 전체를 빌리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을 그때는 뭐 5인 이상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카페를 전전하면서 미팅을 6개월 진행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제 줌으로 제가 진행해서 지금은 이 줌으로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더 부담 없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암에 대한 거를 조금씩 알아가고 비전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암웨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줌으로 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암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암웨이니까 가능한 이 줌 미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듯 저도 사업을 빨리 성장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SP 갈 때도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고, SP 가서도 플래티늄을 빨리 못 갔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왜 암회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저의 꿈을 뺏으려고, 저의 암회사 못하게 하려고 많은 시간을 가져서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잘 했던 이유는 진정한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면서 암회를 알렸지만, 제가 던졌던 그 말, 암회는 반드시 좋은 사업이고 나는 이 속에서 반드시 꿈을 찾을 거고 이 사업으로 평생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는 그런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거절한 그들에게 내가 정말 진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네. 어쩌면 그들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둘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조금 소극적이고 이렇게 내 책임감, 내 마음의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못 그만뒀고 5년을 제가 지키기로 했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목표를 갖거나 꿈을 가질 때는 반드시 기간이 필요한 거 맞죠. 근데 그 기간 안에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5년만 하기 결정했고 제 인생에 다이아몬드는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제가 그랬거든요. 5년 안에 에메랄드만 돼도 너무 좋겠다. 에메랄드만 되면 정말 가난해질래 가난해질 수 없는 핀,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그 돈, 인센 수입만 나오면 좋겠다고 제가 5년만 해보기로 했던 그게 5년에 정말 에메랄드를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5년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어땠겠어요. 저는 정말 더 미쳐 있었고요. 암에 더 빠져 있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제가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가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갔잖아요.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고 굉장히 늦은 거죠. 한국암의 통계로 봤을 때 늦었지만 10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고 지금까지 정말 한 해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조금씩 한 번도 떨어진 달이 없고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웨이는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 보이지 않죠. 실상이 보이진 않지만 암웨이 창업자들이 쓴 책을 통해서 암웨이 철학과 그 비전과 가치, 그리고 함께하는 앞서 하신 스폰서님이나 현대그룹 사장님들의 어떤 그런 성장을 보면서 제 꿈을 성장시켰고, 제 꿈을 꾸고 성장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제가 조금이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암웨이의 비전과 가치를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잘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암웨이를 제일 사랑하고, 정말 제가 어디 가도 나의 최강의 정말 피부라든가 건강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지금은 오히려 17년 만에 나온 파트너, 19년 만에 나온 친구,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그만두려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공무원, 남편하고 본인이 공무원 정년 퇴입하고 정말 우울증 걸린 상태에서 저한테 다시 소식이 와서 이 암회를 같이 진행하면서 그 친구가 암회에 미쳐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순간순간에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 이 사업을 놓을 뻔했던 그런 순간들이, 이게 정말 멋진 복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할 수 있고 능력의 차 이런 거면 전 절대 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암웨이가 원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그 말 때문에 저는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스폰서님들이나 함께하는 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저 같은 미흡한 사람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그룹이 가족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가족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후원했고, 또 부모님이 먼저 나오신 분들은 자녀들을 후원해서 정말 우리 영 리더와 시니어가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줌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스피치를 하는 그런 가족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편안하게 아미를 하면서 이 사업의 가치를 더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돌아보면요. 다이아몬드 갈 때였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3년을 예치고 갔어요. 3년을 예치고 갔는데 첫 해는 정말 제가 가고 싶어서 그냥 입으로 외쳤던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2년째라 쪽팔려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파트너들의 약속을 지켜보려고 했던 두 번째 약속이었고요. 세 번째 목표에서는 저희 스폰서님이랑 맞물렸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이게 그냥 물론 개인의 목표도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팀의 목표, 그룹의 목표, 그걸 함께 뭉쳤을 때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고 끝까지 성취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때 갈 때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말 새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말도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목이 아파서 수술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끝내니 결국은 다이아몬드를 제가 성취한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목 수술 받았고 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제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졌으면 영원히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었다는 제가 그 판단을 받고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한테는 그 목표가 주는 힘이 컸어요. 목이 아파서 죽기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제 인생이 더 컸던 거죠. 예, 지금 돌아보면 어쩌면 미련한 행동일 수 있지만 저는 그때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제 성장은 없었고 오늘의 저는 없었다고 이 결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이 잘 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직장생활 12년 경험했고요. 교육사업 2년 몇 개월 만에 제가 좀 안 됐잖아요. 말아먹었고요. 시작하게 돼서 또 말아먹었고 네 번째로 만난 아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건강해서 그때쯤 돈을 잘 벌고 있었으면 아마 이 사업의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돌아보면 아픈 것도 다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아팠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암이라는 기회가 나한테 왔고 예,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의 변수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확고하게 신념으로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기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다이아몬드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한 해를 제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는 안돼 한숨도 쉬어지고 1년은 좀 내 여유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을 때쯤 어느 강사분의 스피치를 제가 들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그 최대의 어떤 노력에 정말 임계점을 넘었을 때 쉬지 말고 그 기간을 1년이나 2년을 더하면 그게 영원히 간다는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일 최악이었었거든요. 다이아몬드 갔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쨌든 해내면서 목에 개수를 받고 영광의 상처를 가졌지만 그분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제가 2년을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2년을 더 내가 다이아몬드 갈 때만큼의 열정과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을 함께 투자했던 시간들이 2년이 지나니까 정말 그때는 제 노력에 비해서 지금까지 정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 나이에 저희 이제 아들, 딸이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이번에 파운더스 에버를 가고 있고, 딸은 이제 지금 이제 작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었고, 올해 이제 뭐 사파이 도전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어떨 때, 물론 이제 파트너 사님들도 스폰서니까, 사장님 뭐 대단하세요, 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 두 자녀가 어디든 가서 스피치 할 때 나의 멘토 본인들의 멘토가 부모님이라는 그 말을 스피치를 전해드렸을 때가 가장 뜨겁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고 이 사업하기 너무 잘했다. 어쩌면 제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환갑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우리 아이한테 어쩌면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세대 차이가 나 이러면서 그냥 어째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쯤에 우리는 온 가족이 매일매일 암에 속에 있고요.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 A70을 바라보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파트너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그런 멋진 꿈을 꾸는 순간순간들이 저는 요즘에 문득문득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정말 끝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끝이 없는 일이기도 해요. 네.
제가 시간을 청춘을 잡아쳐서 했던 직장생활 12년이 저는 수술도 회사 앞에서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회도 하고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되고 이랬던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냥 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 자리가 없어지고 제 일자리가 없어진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잘 깨달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 상황에 누군가는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코로나가 오는 이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저희 파트너들의 더 행복함, 더 일실 보너스, 누필 보너스를 받을 때 그들이 통장에 받은 일실 보너스를 저한테 캡쳐서 보내주면서 감사하다고 할 때가 정말 이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죠. 제가 아무 능력도 없고 누구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단지 아메를 그냥 잘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열심히 해서 함께 이룬 결과 때문에 그들이 더 행복해진 그 모습이 이 사업이 주는 가치별에 전 첫 번째로 갖고 있거든요. 저희 팀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연령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 그룹에 그런 어떤 차이, 세대 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하나도 못 느끼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함께 이 사업에서 공동체가 움직이면서 서로 스피치를 하거나 실생 강의를 하거나 이런 저거 할 때를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여기가. 예, 부자 되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문화센터인데 돈 버는 문화센터다. 예, 무료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잘된 사람들의 노하우를 모든 거를 주고 있고 또 그들의 남의 성장을 기꺼이 기뻐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일이 세상 천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실 때 그냥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디 서울이나 어디 가면 사장님 그룹은 뭐를 하고 있어요? 뭐를 이렇게 잘해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가장 난감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뭘 새롭게 아무것도 없고요. 뭘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일관성 있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스템을 코로나 오기 전에 했던 시스템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늘리면 늘렸지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성공의 노하우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뭐 건강 특강 뭐 이런 것도 저는 할 줄 모르고요. 저희는요. 그냥 그 정해준 우리 그룹에 정해준 그 시스템의 원칙에 입각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예. 물론 메인은 전체가 들어오는 미팅은 3번 정도 있고요. 나머지 그 요일은 각자 플래툰별로 소그룹 가고 1대1 미팅, 2대1 미팅, 카페 미팅, 네, 또 집에서 하는 미팅,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딱 그거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끈기와 열정만 있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되는 거고 결과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제일 좋은 게 아메가 그거예요.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걸 요했다면 저는 하지 못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단지 그냥 생활 속의 아메를 하는 건데 저는 요즘에 저희 팀들은 바꿨어요. 그냥 생활 속의 아메가 바뀌긴 하죠. 아침에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쓰는 모든 제품을 그냥 생활함이 사업이 되긴 하지만 사업을 생활했으면 좋겠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 아까 파운데이션 브론즈와 길더 브론즈 핀을 아까 인정을 받으시는 걸 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때요? 애용자에서 적극적인 소비자에서 지금은 사업가로 변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플랜을 제시하고 그들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팀들이 STP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STP를 하면서 비전 제시 할 수 있을 때 예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메는 초반에 돈 안 되잖아. 이 소리가 제일 가슴이 많이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비전이 있는데 돈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돈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은 제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희 남편이랑 경제적인 거 완전히 독립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자로서 경제력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메를 통해서 진정한 오너로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냥 그거를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구간을 반드시 지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순간은 전 늘 터널 속에 있던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어쩌다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혼자 속을 썼고요. 네, 혼자 고민을 많이 했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진짜 남편이 내 편인 줄 알고 제가 가장 힘든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남편한테 너무 서럽게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 오늘 이런 사람 만났고 정말 걔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무시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때치겠지 막 이러면서 저한테 구질구질 궁상밖에 살고 있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남편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절대적으로 제가 포기해서 안 될 이유를 저는 그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터널도 있고요. 가다 보면요. 예, 수많은 역경이 옵니다. 그 역경이 제가 느꼈던 역경은요. 제가 사업할 때 피를 말리는 고민을 했잖아요. 돈을 까먹었고 월세를 내야 되고 피자 가게 할 때 1년 동안 문을 닫으면서 월세를 꼬박꼬박 줬던 그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멘은요.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가 늘 감사하다는 게 누구를 만나 당당히 쓰는 게 직장생활, 자영사업 어떤 것도 해본 사람이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해서 했고 가장 오래 하고 있고 이거를 결과를 냈고 자녀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누구에게나 정말 전달할 때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메이라는 그 도구가 엄청난 도구이며 비전이고 그 한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하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가정에 한 사람만 이 사업을 잘하면 부모님 세대, 나, 자녀 세대 3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아메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끝은 있지만 끝이 좋은 일이 아메이고요. 네. 그래서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그런 헛수고 같은 헛수고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시스템에서 내가 후보 전달을 할 때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스폰서들이 옛날에 할 때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반드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는데 중요한 건 그 헛수고 같은 수고 자체를 쌓아서 폭발할 때 팝콘처럼 터지는 걸 제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추억으로 쌓으시면 됩니다. 추억을 쌓고 계시면 언젠가는 그 추억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고 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냥 안 됐던 순간이 더 많아요. 안 됐던 순간이 더 많아요. 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게 안 됐던 것조차도 사업이 됐고 성장에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를 저는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단하게 정말 잘 나가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부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줄 몰랐어요. 김병희 사장님이 시청하셨을 때 그냥 제가 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조금 도움이 되면 해야지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고 너무 뉴핀들이 많이 나오셔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정말 아미가 대단하구나. 우리만 조금씩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미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는 별거 없어요. 그냥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하고 내가 입증해내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에 거절당했고 나를 비관적으로 봤던 분들 암에 있다면 저를 꺼리했던 그분들이 멋지게 여러분들 찾을 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17년 만에 19년 만에 나온 친구들은요. 제 손이 하나도 안 가도 잘한다는 거예요. 네. 올해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6개월을 준비해서 나온 친구가 지금 파운더스를 가고 있고 올해 연봉 7천을 제가 계산하고 그 친구는 사업을 원래 크게 많이 했던 친구예요.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막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를 원래 많이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예전에 교사 생활할 때 너무 좋은 동생이었지만 선생님이었지만 결국은 늘 얘기했던 친구가 결국은 언니 나도 끝은 아메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게 그냥 변명이고 아메일 거절의 방법이었는데 결국 그가 자영사업 전전긍긍 가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눕게 된 상황에서 병원복을 갈아입히고 제가 이 자리에 초청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지가 지금 10몇 개월인데요. 올해 여행을 가게 되고요. 파운드스를 꿈꾸고 있고 그룹이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렇게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서 자영사업의 경험에 돈을 많이 까먹었거나 내가 정말 직장생활에 막 진짜 지리지리 고생을 많이 해서 막 한계점을 느꼈거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암의 비전을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어중간한 거 있죠. 우리 어중간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나 요 정도면 살만하지. 내 남편 잘 나가고 있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간절함으로 바꿔보세요. 그거를 간절함으로 바꾸시면 정말 내가 바꾸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저희 그룹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목표는 핀 목표나 내 계획은 잘 짜서 목표는 잘 세우는데 중요한 건 그 목표보다는 행동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요즘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 목표가 있지 않으면 내 계획의 목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그 목표가 있으시다면 역시 스케줄링을 하셔서 행동 목표 정해보세요. 한 달 목표 안에 일주 목표가 나올 거고요. 일주 목표 안에 일일 목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 노트에, 스케줄표에 하루도 스케줄이 없는 날이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 요즘에는 훨씬 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이라서 그냥 큰 강의장에 모아놓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그 안에 느끼는 에너지가 있지만 지금은 정말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활동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많은 결과를 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만 갖고 가면 더 우리가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쨌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드는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파운더 수석을 이제 했잖아요. 파운더 수석을 제가 해내면서 저는 파운더스 목표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제가 간절했던 목표가 수석이었고 수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파트너들을 내가 좀 해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정말 많이 뛰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많은 파트너들이 여행을 도전해서 여행을 가면서 많은 분들이 갔어요. 두바이를 20조가 넘게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느낀 거죠. 그냥 정말 내 목표도 너무 중요했었죠. 그렇지만 내가 파트너들의 목표를 갖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니 저한테 더 많은 수입이 주어지고 저에게 더 많은 큰 핀이 주어지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결국 아메 사업은 윈윈이구나. 그리고 정말 해피피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파트너들이 좀 성장하고 그들이 성장을 리더가 되면서 제가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여유로워졌는데 저는 행복한 건 뭐냐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아미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전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누굴 만났을 때도 행복하고요. 누구한테 아멘 얘기를 할 때가 더 행복하고 열정받아 있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네. 그래서 어떤 파트너는 그래요. 사장님 그러시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막 이런 애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톡 때리고 싶어요. 정말 네가 개맛을 안 이러고 싶은 거죠. 아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이게 억지로 하는 일 같으면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가 있고 뎁스에 누군가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저는 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미를 사랑하세요. 항상 얘기해요. 혹시 연애 안 해보셨으면 모르지만 연애하실 때만큼 그 마음으로 아미를 연애해보라고. 그러면 보이는 거 없습니다. 앞뒤도 없고요. 너무 행복한 아미가 될 것 같고 그 결과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꾸준함과 그 열정과 인내 그리고 아메이가 특별한 걸 요하지 않고 후원과 전달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본사 방침대로 하고 지금에 시작하는 파트너들 목표가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 그룹은 5150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5150은 목표를 갖고 상담을 하면요 100%다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5명 후원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신규 후원해서 15명의 소비자 만들고 내 그룹에 50명 만드는 거. 브론즈 빌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그룹도 브론즈 빌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보너스 체계가 바뀌면서 그들한테 엄청난 결과를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뉴핀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잘 되는 이 시기, 아메이가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아메이는 기회입니다. 본사에서 늘 얘기하죠. 신기하대잖아요. 본사 직원분들도 우리는 다양분들이랑 통화할 때는 정말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결과는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리더들은 맨날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더 많은 소비자가
지금 장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장수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 그룹도 장수가 100명이 목표입니다. 그룹별로. 플래티넘별로 100명을 하시면 고민하지 않은 1000만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내 그룹의 장소가 몇 명이고 SP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쉬운 암회가 될 것 같고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결과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노하우는 별거 없습니다. 저는 암회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암회가 힘들 때도 분명히 많죠. 저만 보더라도 터널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믿음은 뭐였냐면 터널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중앙도 있고 끝도 있다는 걸 좀 믿었고 그 끝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켜내는 게 이 사업이구나를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럼 그 믿음 하나를 지켜내고 그 앞서 하신 그 성장하신 리더들의 스피치나 게스트 스피치나 그런 걸 들으면서 그냥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분들이 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 변함없이 그냥 그걸 일관성있게 지켜내고 그 한 번 만들어 놓은 시스템 스폰서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의 시스템은 정말 100% 지켜나가시고 그러다 보면 팀워크는 자동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 팀워크 속에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그룹, 따뜻한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암웨이를 또 와서 젖어들면서 같이 이 문화를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그룹에 많이 생길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신 영남 지역의 리더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의 노력이나 그분들의 어떤 도움이 없었거나 이랬으면 전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함께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평범하고 정말 암웨이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암웨이를 이렇게 좋아하고 조금이나마 결과를 내서 지금은 누구한테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안에 같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자녀들을 이 안에 넣을 때 제가 돈을 보고 넣지는 않았어요. 제가 암웨이를 느낀 것만큼 창업자의 철학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그리고 진정한 내 삶은 뭔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안에서 정말 감사한 거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암웨이 본사에서 해주는 그런 인정과 보상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더 많은 큰 꿈을 꾸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이 전달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두 아이가 진짜 그냥 평범한 부모 밑에서 어쩌면 그만저만한 꿈을 가지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거를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지금은 그 이상의 본인의 삶, 본인이 추구하는 게 진정으로 뭔지 본인이 원하는 삶이 뭔지 그리고 더 큰 꿈을 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암웨이를 잘했다는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할 수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암웨이는 여전히 잘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멘트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암웨이라는 비전과 가치를 느끼셨어요. 그러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2년에서 5년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나는 올해 여행을 도전했어. 그럼 된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거죠. 왜? 나는 1년 내내 이 계획 안에 나는 충분히 매일매일 계획하에 움직일 거고 계획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된 것처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인생의 주인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70을 지금 많이 꿈꾸고 계시죠. A70에 여기 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다 가실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가능합니다. 저도 정말 A60에 다녀오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왔고 정말 제가 다녀오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A70에는 저희 그룹도 제가 비록 70이 넘지만 저는 70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A70에 제가 그 나이에도 우리 파트너들이 꿈이 생겼어요. 제가 원래 키가 작고 하이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빨간 구두 9cm, 10cm를 신고 우리 남편에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H0에 갈 수 있는 파트너들의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 뛰고 있고요. 그날까지 정말 수많은 파트너들에게 제가 느꼈던 그 감동, 글로벌 암웨이에서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서 눈물이 쏟아졌던 그날의 감동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 파트너들에게 사업을 전달하고 함께 뛰고 함께 행복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아미를 통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미를 통해서 모든 꿈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